제17편 2권 사기세가 7회 진기세가. 진나라와 기나라는 주나라 초기에 분봉된 작은 나라로 진씨는 순임금의 후예이고 기씨는 우임금의 후예입니다. 이 두 나라를 합쳐놓은 이유는 지리적인 위치가 서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를 밝혀보겠습니다. 진나라 사기세기. 진나라의 정체를 밝혀보자. 호공만은 우순의 자손이다. 예전에 순이 평민의 신분이었을 때 요 임금이 그의 두 딸을 그의 초로 주어 규해라는 곳에서 살게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규씨를 성으로 삼았다. 순 임금이 죽자 천하는 우에게 넘어가 순의 아들 상균은 제후에 봉해졌다. 하왕조 상균의 나라는 없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해서 은왕조 때에 이르게 되었다. 은의 주왕을 토벌한 주무왕이 순의 후손 중 규만이라는 사람을 찾아 진에 봉하고 순의 제사를 받들도록 했다. 이 규만이라는 사람이 호공이다. 호공이란 이것이 정묘 병자 호란의 기반 지역이었다는 얘기로 우순의 후손에게 주었던 봉지가 진나라로 우순은 기주인 왕부의 중심 관중지역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중 동국 여지스남 경상도 김해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진현 부남쪽 37리 지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김해의 남쪽 가까운 곳에 진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진나라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동파 소식은 나이 28세에 처음으로 부임한 곳이 봉상부 태수 진해량인 능호대기의 태수 진공 밑에서 첨서 판관사의 벼슬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소식은 이때 둘러본 봉상부에 8곳에 관한 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봉상팔관입니다. 이 봉상팔관의 첫 번째 시가 속고가입니다. 속고는 주선왕이 때 조성된 것이다. 봉상부 태수 진공이란 이 관중의 봉상 지역에 제후국 진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호공인 오랑캐의 정체가 바로 관중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속고가를 인용합니다. 후 속고가 소식. 신춘년 겨울 12일에 내 처음 관직에 부임해 노나라 공주의 사당을 참배했다. 옛부터 속고문에 대해 들어오다 이제야 이것을 보니 문자는 구불구불하여 교룡과 뱀이 다니는 듯하다. 나의 수레는 탄탄하고 말도 갖춰졌도 나와 고기는 연어인데 버들로 그것을 끼웠다 하는 말이었네. 그런데 소식의 속고가의 속고가 도보에 2조 8분 소종가에 등장합니다. 묘사한 내용도 두 시에서 동일합니다. 2조 8분 소종가의 앞 두 구절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창힐이 새 발자국 보고 만든 글자 이미 어떤 건지 모르게 되었으니 자체의 변화는 뜬구름처럼 알 수 없네. 진창의 속고 또한 이미 변해 버렸으나 대전과 소전이 8분서를 낳게 했네. 주선왕의 속고가 진창에 있었다고 합니다. 진창이란 진나라의 창고라는 의미로 이것이 바로 제후국 진나라가 있었던 곳이 됩니다. 소식의 속고가는 봉상팔관의 첫수로 속고가 있었던 곳이 진나라의 봉상으로 이것은 또한 관중의 조선의 화성의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면 속고가 있었던 진창이 역사 속에 어느 곳이었는지 파장을 던져보겠습니다. 소식의 속고가가 계산 기정에 나옵니다. 먼저 계산 기정의 속고의 첫 구절을 인용합니다. 대성문 안 난각에다 홍책을 설립하고 속고를 안치하였는데 속고는 모두 열매로 좌우에 각각 5씩이었다. 세상에서 전하기로는 주선왕의 옆가리라 하는데 문사는 풍화와 유사하고 좌핵은 모두 주문이었다. 그 각고의 촉계에는 우리술에 이미 경고하며 우리말 이미 동일하다 했고 대성문이 부자묘인 공자의 사당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러니까 열매의 속고가 공자 사당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동파의 후 속고가를 인용해보자. 내 처음 관직에 부임해 노나라 공주의 사당을 참배했다. 옛부터 속고문에 대해 들어오다 이제야 이것을 보니 나의 수레는 탄탄하고 말도 갖춰졌다와 고기는 연어인데 버들로 그것을 끼웠다는 말이었네.
소동파도 공자의 사당에서 석고를 보았다고 읊고 있고, 석고의 글귀도 우리 술에 이미 견고하고 말 또한 튼튼하다라고 선명히 일치하고 주선왕이 새긴 것이라고 한 것까지도 같은 것을 보면 동일한 석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상기정을 포함한 연행기의 무대가 소동파의 봉상팔관의 봉상 관중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이제 북경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왜 연보에 등장하는 문천상이 중요한 계기가 된다. 충신의 귀감으로 칭해지던 문천상도 2년 이상 각지에서 저항전을 계속했으나 1278년에 원나라에 붙잡혀 북경의 옥중에서 정기의 노래를 읊고 1282년에 처형되었습니다. 이제 계상기정의 문천상 사당의 첫 부분을 인용합니다. 문승상 사당. 사당은 순청 부학의 곁에 있다. 여기가 바로 옛날의 시시 원나라 사람이 문산을 이곳에서 죽였던 것이다. 문산은 문천상의 호입니다. 문천상은 대도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연행기에 북경에서 죽었고 그곳에다가 문천상의 사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베베꼬하다가 꽁꽁 숨겨두었던 원나라의 북경을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지우국 진나라가 왕부의 부도,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의 북경대도 화성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봉상팔관의 봉상이란 제왕 황제의 성인 관중지역으로 이곳 관중의 일부를 봉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 관중의 북경 대도가 정묘병자호란의 기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작된 역사를 복원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계산기정의 석고가 대성문 안에 있었다고 했으니 이곳의 지명을 정확히 밝혀보겠습니다. 신중동궁 여지승남 구격본 강원도 강릉의 신중조를 인용합니다. 이 고을 향교에는 대성전과 동무서무가 있사온데 오랜 세월에 허물어지고 위태하며 제사도 빚어봐 학생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성전에 있는 문이 대성문입니다. 그러면 대성전이 강릉에 있었던 곳으로 이 지명을 밝혀봅시다. 강원도 강릉의 군명을 예국, 임둔, 명주, 동원, 경흥, 철국, 도원이라고 합니다. 예맥 쪽의 예가 바로 강릉으로 동원이란 온양의 동부이며 도원은 무릉도원이기도 합니다. 강원도 강릉의 국명 경흥과 함경도 경흥은 동일한 지명으로 함경도 경흥을 공성, 광송이라고 합니다. 공성이란 이곳이 노나라의 곡부라는 얘기입니다. 대성문이 있었던 곳이 공자의 사당으로 이곳이 공자의 고향인 노나라의 곡부이며 송태조, 조광윤이 황위를 받은 진교가 관중지역의 지명으로 이곳이 바로 정묘병자호란의 기반지역인 호지역이었습니다. 관중인 봉상에 진나라가 있었고 아주 지근거리에 제후국 노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위치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관중의 노나라와 천황님이 계셨던 동경의 경주 지역이 전체적으로 경사 경자의 경 지역이었으며 관중의 노나라 근처에 진나라가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진시, 제후국 진나라에서 진시가 개출되었습니다. 한국의 진시는 본가는 여양 삼척, 강릉, 나주, 광동, 남해, 덕창, 신광 등 47본이 있다. 진시에 대한 여러 본관 중 강릉은 진시가 탄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진시들이 순임금의 후예라고 했으니 순임금의 고향도 살펴봅시다. 함경도 영흥의 지형을 인용합니다. 순임금의 옛날 밥 깔고 고기 잡던 그 자체는 모두 이 용흥강과 성역산 머리에 있구나라고 했습니다. 현재 중국 역사로 조작 이입된 순임금의 무대가 관중의 영흥이었다고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궁 여지승남이 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을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박천의 군명을 박주, 박릉, 덕창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 박평과 평안도 박천의 군명 박주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함흥의 군명 함남부의 쌍성이 영흥의 군명이었습니다. 쌍성은 총간부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함경도 영흥의 궁실과 산천을 인용합니다. 선원전 부동남쪽으로 13리의 흑성리에 있으니 곧 한주의 옛 저택으로 태주가 출생한 땅이다. 하륜이 사명을 받들고 이곳에 이르니 도순문사 광해백이 강중리에 술자리를 벌려놓고 청해 말하기를 본부는 곧 도조 환주가 거주하던 땅이며 태조가 이곳에서 태어나셨는데 아직도 그 명칭이 없으니 또한 하나의 유감된 일이 아니겠는가 하며 하륜이 비로소 용흥이라 이름하였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함경도 영흥을 용흥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용흥 지안성소 대룡으로 황주의 군명이 용흥으로 황주는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박토라고 했습니다. 함경도 영흥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망경로 객관동 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망경로란 경도인 서울을 바라보는 누각으로 관중의 함경도 영흥에서 경도인 서울이 보였던 것입니다. 기나라, 기나라의 동루공은 하나라를 세운 우임금의 후손이다. 은나라가 하나라를 대신하여 제후에 봉해지기도 하고 사직이 끊어지기도 했다. 주무왕이 은나라의 조왕을 토벌한 후에 우임금의 후손인 동루공을 찾아 그를 기나라에 봉해 우임금의 제사를 받들도록 했다. 기씨가 개출된 곳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충청도 진자매 군명을 정현, 기성, 진현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풍덕의 군명을 정주, 해풍, 하원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홍주의 군명을 운주, 안평, 해풍, 홍량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고원의 군명을 덕령, 홍원, 고주라고 합니다. 강원도 홍천의 군명을 화산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진자매 군명 기성이 바로 기씨가 개출된 곳입니다. 충청도 진자매 군명 정형과 경기도 풍동의 군명 정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며 경기도 풍덕과 충청도 홍주는 해풍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홍주의 군명 안평은 안평 대군의 봉지이며 안주와 동일한 지명으로 안주는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곳 홍주, 홍양, 홍원은 홍씨가 탄생한 남양이기도 합니다. 충청도 진자매 군명 진형과 진주, 진도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전라도 진도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이원의 시에 무산하는 한 조각 구름이 끼었는데 옛 고을은 고래 바다에 임하였고 그 간길은 하기 노는 물가를 둘렀도다라고 했습니다. 무산이란 평안도 성천의 무산 12봉으로 성천이란 천주가 있었던 개경의 지명인 성도이기도 합니다. 즉 성도에 있는 하천이 성천으로 옛 하우에 처음 봉지를 받고 기씨가 개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산이 금강산입니다. 태사공 왈 초나라 해왕이 기나라를 멸망시키자 그의 후손 월나라 왕 구천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기나라에서 월나라가 일어났다는 것은 기나라와 월나라의 기반 지역이 같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나라의 위치는 월나라에서 공개됩니다.